이 양반은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발로 걷어차지도 않고 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야. 항상 배가 부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프랑스 기사들처럼 끝이 뾰족한 턱수염과 수치 많고 위풍당당한 흰 콧수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신사 양반이다. 그런데 눈보라를 타고 그에게서 전해지는 뭔가 언짢은 이 냄새는 아마도 병원 냄새 같군. 시가 냄새도 말이야. 그러니까 담배 냄새도 나고 뭐 소독약이나 이런 병원 냄새도 나고. 그래서 걔가 이제 굉장히 면민하다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먹고 사는 건 넉넉하고 그러면서 또 남의 걸 탐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소치의 도덕률이 있는 거고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다.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이 돼 있다.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를 어, 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항상 배가 부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제 부분인데 되게 유물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코프가 신학자, 성직자, 신학 교수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이런 식의 그 유물론적인 어떤 세계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신론자였을까?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소비에트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을 표방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걸 다 없앴어요. 사원이나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종교를 억압하고 이제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소련이 무너지자마자 도무지 어디서 그 많은 또 종교와 신도들이 그렇게 나왔는지. 근데 이제 그 러시아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비에루시 나루트 이 믿음이 되게 강한 민주적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알코올 의존증이 또 되게 높기도 하면서 신심 이런 게 되게 이제 강한 그런 민족인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무신론의 전통도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불가코프 소설을 읽으면은 유물론이 항상 무신론으로 이어지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되게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를 쭉 전개를 하고 속물성 이런 거를 소설 속에서 되게 강조하고 인물들의 그런 속물적인 태도를 되게 풍자를 한단 말이에요. 막 음란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적인 거는 다르게 그릴 수도 있는데 거장과 마르가리타에도 크게 두 부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그런 식의 음란한 거, 그러니까 사랑 아닌 사랑으로 포착되는 그냥 유교 뭐 이런 걸로 포착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사랑인데 얘네들도 불륜인데 얘네들은 더 심한 불륜인데 이제 얘네들은 굉장히 낭만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물론적인 사고가 이제 도드라지는데 소설 속에서 그 거장과 마르가리타를 보면은 굉장히 신적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그런 갈망 같은 게 되게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이 발표가 됐으면 되게 심각했을 텐데 이제 일부는 발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지 못했는데 소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검열을 검열관들이 이게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읽을 솔제니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스탈린 수용소의 현실을 이제 이렇게 폭로하는 소설인데 1이면 그냥 1이에요. 뭘 말하는지 명백히 알 수 있는 소설인데 불가코프의 소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 다단하고 텍스트도 메비우스의 띠처럼 꼬여 있고 표현법도 되게 시니컬하기 때문에 어 달리 말하면 몇 겹의 어떤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검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가코프보다 수준이 높아야지 그거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요소들이 요게 소설이 작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물론적인 토대. 근데 여기 샤리, 걔 같은 경우에는 프로레타리아에 말하자면 속하는데 계급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등등등.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역설적으로 부르주아에게 기대게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종적인 유비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나는 개, 하나는 사람. 개는 프로레타리아, 부르주아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보면은 명백히 부르주아 귀족 작가였던 불가코프 어이 그 무상계급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그들을 거의 개와 동일시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의 틀로 세계를 보게 되는데 불가코프는 본인이 백위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불가코프의 대표작으로 백위군을 말씀을 드렸는데 혁명이 끝나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 불가코프는 백위군 쪽 군의관으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
저기 뭐야, 생활 환경이나 뭐 등등등상 이게 배기군이 될 수밖에 없는, 파스테르나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는 뭐 군대 가서 할 일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자기 의사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입지를 볼 때는 다 저쪽에 백군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제가 이번에는 진도 체크를 안 해놨는데 고리키 같은 작가는 이제 전형적인 혁명군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쪽에 이제 친혁명파고 여기 이제 반혁명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사실은 개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는 게, 표현은 좀 굉장히 되게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PC, political correctness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입에 담지 말아야 될 표현인 거죠. 이 혐오 표현. 근데 프리아브라젠스키 교수는 입에 아주 많이 담아요. 나는 프롤레타리아가 싫어 이렇게. 아니 그런 반혁명적인 발언을, 반혁명적 발언이라고 그런 표현도 싫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영웅적인 행위인 양 그려지죠. 샤릭의 눈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포착이 되는데, 결국 그 샤릭의 시선은 이 브리아브라젠스키 교수를 바라보는 파스테나리아 작가, 젊은 작가 불가코프의 시선이기도 이제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페르소나를 작가가 20대에 이렇게 쓰면서 한 60, 50, 5, 60대 이런 건 중년의 어떤 교수로 굉장히 관록이 쌓이고 업계 이제 전문가이고 이런 걸로 그렸다는 것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창작의 관점에서 이제 조금 흥미롭고요. 저희 이제 그냥 이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은, 부르주아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샤립도 저 사람이 좋아요. 뭔가 경외하게 되고 부러워하고, 나중에 이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살 때도 결과적으로 그 기본적인 태도는 그대로 갑니다. 브리아브라젠스키가 강아지를 어떻게 꼬시냐면은 일용품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각종 이제 가게나 뭐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산 이제 고급 소세지를 이제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는 눈물을 머금은 채 땅에 배를 깔고 뱀처럼 귀엽다. 이게 너무 막 비굴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요. 개와 인간의 차이, 이런 빈부와 신분 계급의 차이가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시점이 또 바뀌어서 1인칭이 되면서 개의 시점을 보여주니까 얘기가 완전 달라요. 걔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정말 괴짜 양반이야. 소세지로 나를 유혹하는군. 난 아무 데도 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자고 하든 당신 뒤만 따를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샤릭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유괴 당함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이제 샤릭이 굉장히 명민하다는 거를 제가 되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요. 인제 1장이 묘사가 주조를 이루었다면은 2장은 인제 그 주제가 되게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 제가 앞서 얘기했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인제 그 개들이 이렇게 그 모스크바에서 생존하게 되고 그 생존 기술을 터득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냄새로 저런 게 뭐가 있고 인제 이런 것도 알고, 그다음에 어 이게 원래 개는 색깔을 못 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환상문법이 워낙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게샤릭은 생명도 아니거니와 색깔을 통해서 또 글자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스크바 협의회 고기 판매, 어업국, 치즈 상점 뭐 이런 것들 글자를 익혀요. 그리고 이제 뿌리아브라젠스키 교수 집에 도착을 하는데 프로페스라고 적혀 있는 거 이제 프로페스하고 똑같습니다. 그거에 이제 러시아어 발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로까지 읽으니까 이게 프롤레타리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 사람이 프롤레타리아는 아니야. 그러면 프로페서르라는 단어는 분명히 뭔가 학술적인 단어일 거야 라는 걸 짐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추론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개의 시선으로 오버프 골목이나 이 사람이 사는 아파트나 그 다음에 수위와의 대화, 그 다음에 아파트의 실내 분위기, 천국처럼 따스한 온기, 아가씨의 치마에서는 방울꽃 향기처럼 좋은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수의 옷 있죠. 푸르스름한 반점에 암갈색 은여우 모피 외투. 아우 되게 힘든데 막 베이비라마 무슨 알파카 코트에 뭐 이런 막 밍크 뭐 깃 막 이런 거죠. 여우 목도리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국제 옷감으로 만든 신사의 검은색 양복, 금빛 벨트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이제 감각적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샤릭도 이 환경의 이제 일원이 되는데, 그 조수가 하나 있습니다. 닥터 보르멘탈리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 이제 옆구리 상처도 치료를 해주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애완견이 되는데, 개구멍, 지독한 추위, 얼어붙은
아스팔트, 굶주림, 화난 인간들 이런 것에서 인제 벗어난 게 너무 기쁜데 '아 내가 어쩌다가 이런 행운아가 됐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또 혈통을 따져요. '아마 우리 할머니가 누구누구랑 붙어 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개목줄입니다. 샤릭이 인제 쪼끔 이렇게 난동까지는 아니지만 문제 행동을 하니까 그 개목줄을 사 가지고 와요, 사슬을.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채우는데 그 거울에 비친 개목줄을 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샤릭이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이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막 되는데 진아는 인제 여기 아파트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인데 진아가 인제 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오버오프 골목이네요. 저도 여기 아마 어디 지나가 봤을 것 같은데 산책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막 우러러보는 거예요. 처음에 걔는 수치심에 사로잡혀 마치 제 수처럼 걸었다. 그러나 프레치스젠가 거리의 그리스도 성당에 다다를 무렵에는 그의 삶에서 이 개목걸이의 의미가 아주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길에서 만난 모든 개들이 엄청난 시기의 눈빛을 드러냈으며 묘르뜨브의 골목에서는 이건 뜻으로는 죽은 골목이란 뜻인데 꼬리 잘린 떠돌이개가 그에게 귀족 지주의 상놈이니 종놈이니 하며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정말 뭐의 앞잡이구나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비꼬는 건데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자기 처지가 되게 좋았다는 거를 이제 좋아졌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집에 돌아올 때도 수입 표도르가 자기 손으로 직접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 샤릭을 통과시켜 주면서 진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 필리포비치께서 멋진 털복숭이 개를 키우시는군요.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랐네요. 그럼요. 6인분을 먹어치운다니까요. 추위에 볼이 빨개진 아름다운 진아가 분명한 소리로 말했다라고 나오는데 원래 되게 비성 마른 개였다가 강조됐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리고 인제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 이게 뭐였구나. 이 목줄이 일종의 신사용 서류 가방이구나.' 이제 이런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과 동시에 되게 냉소적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부를 갖기 위해서 자유를 반납했다. 반대로 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따위 자유보다는 이제 이렇게 다소간 굴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살면서 안 안락을 누리는 게 낫다라는 쪽으로. 그리고 인제 수술을 당하게 되는데 그 수술 직전에 샤릭의 감각이 굉장히 명민하게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었다. 죽어가면서 샤릭은 2초가량 의사를 사랑했다. 잠시 후 온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고 차갑긴 하지만 기분 좋은 손이 자신의 배를 받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명민하고 예리하고 그 다음에 개치고는 혹은 이제 개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오히려 인간으로 변신하자 샤릭이 이상해져요. 멍청해지고 난폭해지고. 그러니까 샤릭이 샤리코프로 변신하면서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아지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자, 여기서 이제 한 템포 쉬고 이제 개에서 인간으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요 부분인데 이제 오장 수술을 인제 하고 나서 그 닥터 보르멘탈리의 진료 일지가 있습니다. 여사여사 인제 이렇게 수술이 끝났죠. 12월 23일 저녁 8시 30분에 수술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샤릭이 애완견으로 행복하게 산 게 일주일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눈에 들어오고. 수술을 받았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자 직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멍멍 소리가 아니라 아, 오 같은 이제 이런 음절 발화가 가능하고 초가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첫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맥주병이에요. 그다음에 온갖 저급한 욕설이 나오다가 2병 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가 떨어지고 인간의 모습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 클림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클림은 누구냐면 샤릭에게 이제 뇌하 수치하고 생식기를 제공한 이제 그 사람인데요. 이 클림 추궁기인인데 이 클림 추궁기님 그 전형적인 이제 알코올 의존증 이제 환자에다가 죽은 곳이 맥주집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칼에 찔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출근끼니 죽으면서 생각했던 그거가 여기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